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삼합을 갖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출생 선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책을 하나 좀 보세요. 1번에 거기 한번 봐요. 재성과 인수가 암합해서 요 말의 의미를 이제 설명할게요. 암합해서 일간인 나에게 합해서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가 후처소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사주 이건 말로 얘기하면 이상해. 사주를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후초소생인 자식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요거 외에도 또 분석하는 게 딴 경우에도 있어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 책에 있는 대로 해봐요. 기해, 신미, 신묘, 가보예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아직 그 지장간을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요. 요 지장간이라는 이게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요 지장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요 지장간의 의미를 조금 얘기하다 말았죠. 이 지장간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고급에 가서 고급 용신론에 가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아주 그냥 저절로 떠오르게 해드립니다. 장담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만 하세요. 지장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봐서요. 이거는 한 달 동안에 오행의 기운이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걸 봐요. 우리가 1월을 봅시다. 한 해가 시작하는 인월. 그럼 인월은 우리가 이게 오행으로는 양목이죠. 오행으로는 양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으로는 양목이니까 천간에 비유하면은 간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인월이다. 지금 인월이에요. 지금 인월 아니에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예, 1월이에요, 1월. 그럼 1월 달은 간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달이에요. 지금 땅속에서 뿌리가 다 받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예요? 싹틀 준비를 하는 거죠. 인월이라는 게 그런데 이 간목이 잘 보세요. 이 간목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인월 입춘이 지나면 왜 입춘이라고 그래요? 입춘이 지나면 이때부터 봄춘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죠. 따뜻한 기운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학에서 태양은 병화죠. 그러니까 이 병은 간목이 봉기예요. 간목이 봉기지만 이때부터 병화가 따뜻한 병화의 기운이 도는 거야. 근데 이 병화라는 거는 대지 위에 뜨는 거죠.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목이 봉기지만은 이게 50%예요. 나머지 50%가 이 병화 무토가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월이다. 인월 한 달이 몽땅 간목의 기운만 갖는 게 아니죠. 간목의 기운만 갖는 게 아니라 보름은 간목의 기운이 같지만은 나머지 보름은 병화와 무토의 기운도 골고루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따지는 걸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잘 봐요. 여기 봐요. 지금 여기 해를 하나 보면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해월이다. 해월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물이 차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기는 물이 차. 자, 우리가 여기 술부터 땅속에 물이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월이 되면은 이게 10월이에요. 해월이 되면 여기 임수. 땅속에 물이 이렇게 차는 게 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는 임수가 본기예요. 근데 임수가 본기인데 자 봐요. 여기 땅속에 물이 이렇게 차요. 물이 차는데 이때부터 내년 봄을 준비해. 그래서 여기 간목이 지금 움틀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 중에는 임수가 본기지만 여기로서 간목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간목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해의 지장간에는 봐요. 간목이 본기야. 임수가 본기야.
임수가 이게 원래 기운이야, 본기. 그런데 여기로서 간목의 기운도 들어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그러니까 해에서 목의 시작을 해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목의 시작을 해묘미. 해부터 시작한 게 바로 그 임수가 간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간목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는요. 요거는 물론 목이에요. 요건 목이고 요 미는 여기 미는 6월의 미는 요게 음토야. 음토. 오행으로는 음토예요. 음토기 때문에 이게 기토가 본기입니다. 기토가 본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을목이 들어있고 정화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즉 뭐냐면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따뜻한 기운인 정화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요 얘기는 다 나중에 고급 용신에서 증명을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돼요. 잘 봐요. 물론 이제 여기 무토도 들어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무토 들어있지만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여기 간목이라는 여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를 잘 봐요. 내가 신금이에요. 이 사람이 신금이에요. 난 태어난 게 신금이에요. 근데 이 밑에가 뭘로 되어 있냐면 해묘미 목국 삼합이죠. 신금인데 해묘미 목국 삼합 아니에요? 자, 이건 어렵지만 정확히 다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의미만 아세요. 나중에 이거를 제가 고급 실전에서 자세히 이걸 증명을 할 건데요. 의미만 아세요. 왜 사주에서 삼합이 중요하냐는 걸 제가 증명하려고 그래요. 사주에서 왜 삼합이 중요하냐는 거. 그러면 자, 어떤 사람 사주가 이렇다면 이걸 보고요. 한눈에 대박. 이 사주를 보고 한눈에 대박. 아, 당신은 첩외소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고수입니다. 그거 쉽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이걸 보세요. 지금 이 안에 간목인데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해묘미 목국으로 돼 있어요. 목국이 돼 있는데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여기가 내 부모 자리예요. 그죠? 부모 자리예요. 예? 부모 자리인데 여기 지금 기토가 본기고 여기 지금 간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간목하고 기토를 가만히 보면은 자, 여기 봐요. 여기에 근금목으로 이게 정제지요. 정제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십신론을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는 사주 못 푼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 근금목으로 이게 정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십신론에서 정제가 누구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정제가 아버지죠. 육친에서 아버지 아니에요. 그 육친을 절대 잊어버리면 사주 못 풉니다. 왜 여자 사주에서는 식신이 자식이다라는 말이 당연히 그걸 그렇게 알고 부모가 애한테 자식 전 먹이는 게 바로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자, 여기가 근금목, 여기 정제예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정제가 아버지죠. 그 다음에 요게 뭔가 봐. 요게 본기가 토인데 토생금이 요게 인성이죠. 편인이 됐든 정인이 됐든 자관 인성이죠. 인성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정확하게 정인이 어머니의 맘 아니에요. 근데 편인은 계모의 맘이에요. 어쨌든 어머니의 맘이죠. 어머니의 맘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거 봐요. 요 해미를 가만히 보면 요 안에 있는 간목과 요 기토가 둘이 합하면 갑기합토라고 그랬죠. 우리가 천간의 합에서 갑기합토죠. 토 아니에요. 그러면 갑기합토인데 요게 정제예요. 요 정제가 아버지야. 그 다음에 요게 어머니야. 잘 봐요. 근데 요게 합해서 토가 돼. 토 갖고 토생금. 나를 생해줘요. 나를 생해주는데 요게 어머니예요. 나를 생해주는 게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돼요. 봐요. 지금 겉으로 지금 여기서 볼 때 간목은 없죠.
여기서 볼 때 간목은 없지만 요 안에 해 중에 간목이 들어있는데 내 아버지가 이런 의미가 돼요. 내 아버지가 몰래 숨어서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몰래 숨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갖고 나를 생해 준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몰래 떳떳하지 않고 몰래 만나서 나를 생했다는 거는 내 어머니가 뭐예요? 정부인이에요? 후처예요? 후처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삼합이 됐을 때 얘기해요. 삼합이 안 됐는데 그런 얘기하면 귀사되기 얻어 맞습니다. 삼합이 됐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삼합의 원리가 얼마나 사주에서 사주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이라는 게 반드시 삼합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삼합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삼합은 아니래도요. 삼합은 아니래도 이왕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삼합은 아니에요. 이건 삼합은 아닌데요. 지금 자 이걸 봐요. 자 첩의 소생이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복 형제가 있다는 얘기죠. 나하고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걸 보는 방법은 이렇게 삼합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보는 김에 이런 유형을 딴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삼합의 의미는 아닌데요. 삼합의 의미는 아닌데 딴 각도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잘 봐요. 일주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주가 합이 돼요. 지지와 비겁이 되면 이것도 이복 형제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이거 봐요. 다음 페이지를 봐요. 99페이지에. 실질적인 사주 예를 들어봐요. 자, 불러보세요. 임술, 갑진. 그 다음에 기미. 그 다음에 뭐죠? 무진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갑기가 합하는 합토가 돼요. 그럼 이 갑목은 이게 기토 속에 숨어버립니다. 갑목은 기토 속에 숨어버려요. 각기 합토되는데 이 밑에가 몽땅 토죠. 예? 이건 양토고 음토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견이고 이건 겁재고 이렇게 막 비견 겁재가 섞여 있잖아요. 비겁이. 예? 이렇게 섞여 있죠. 비겁이 섞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대부분 다 이복 형제가 있는 사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견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비견만 있을 땐 괜찮은데 비견 겁재가 막 섞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아까 삼합의 경우처럼 이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이복 형제가 들어있는 사주를 따지는 데는 또 이거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어서 이왕 나온 김에 조금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유형을 좀 봐요. 또 요런 유형도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자, 이거 봐요. 지금 요 인성이 지장간이든 또 겉으로 나타나든 인성이 겹쳐 있는 경우,
겹쳐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걸 봐요. 자, 이거 봐요. 우선 이런 걸 봐요. 우선 책에 있는 사주를 하나 보고 또 딴 걸 들어보겠어요. 자, 경자, 정해, 신해예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 사주를 보고 이것도 이복 형제가 있는 사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안에 무토가 들어있어요. 해중에 무토가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 간목이 있는데 이거 봐요. 이런 사주는 재밌는데요. 여기 임수도 있지만 간목도 있어요. 보세요. 이런 사주는 참 그 설명하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 지금 무토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해예요. 무토가 토생금이죠. 정인이죠. 정인. 예? 이거 정인 안에 정인이 두 개 있죠. 그럼 정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죠. 우리가 십신론에서 정인이 어머니 아니야. 그 이 사람은 지금 정인이 둘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둘이 생긴 이유는 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세장가 갈 수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첩이 될 수도 있고 자고한 어머니가 둘인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가 둘이라는 얘기는 나하고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주는요. 또 요거 봐요. 이 사주는 남자라면 두 집 살림하는 사주예요. 또는 두 번 장가갈 사주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봐. 간목, 근금목. 요게 뭐야? 정제지요. 그 남자 사주의 정제가 뭐예요? 처 아니야. 처가 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여자를 거느린다는 얘기는 방법이 두 가지죠. 두 번 장가 가든가 아니면 속된 얘기로 세컨드를 두든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복 형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 장가 갈 가능성이 있는 사주예요. 이 역학이 생각보다 아주 그 데리케이트하게 그 분석이 가능해요. 자, 또 이걸 봐요. 요거 겉으로 나타나던 이건 지장간에 숨어 있었어요. 자, 이걸 봐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신금인데 이 사주도 거의 이복 형제가 있어요. 자, 이건 겉으로 드러났어요. 내가 신금이에요. 신금인데 토생금이죠. 에? 인성이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인성이 뭐야 이게? 편인이죠. 에? 편인이 계모죠. 그죠? 이렇게 인성이 이거는 겉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봐요. 응? 토생금. 이런 경우도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성이 겹쳐 있는 사주는 일단 유심히 봐야 돼요. 아, 요게 이복 형제가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 요새는 덜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연세도 우리 60 넘은 사람들 시골에서 모임 많은 사람들 돈 좀 있는 집에서는 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게 일종의 옛날에는 뭐 나쁜 습관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어떤 데서 보시 효과였어요. 돈이 없고 못 사는 사람의 여자집을 잘 사는 부잣집의 마나님이 그 집이 생활비 보태주고 또 세장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데 요새는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문제죠. 그래서 유심히 잘 보지만은 일단은 인성이 겹쳐 있는 경우는 일단은 의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의심을 이제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봐요. 또 이제 이런 경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하나 뭐냐면 합이 비견급으로 된 경우, 비견급인 경우, 이 경우도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복 형제. 이런 경우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복 형제.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유, 임자, 경신, 을유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 뭐냐면 이게 이게 신유. 여기에 금이 강한 거예요, 금. 여기도 금이 있고, 금이 강해요, 금. 근데 여기 을경 합금이 됐죠. 네? 합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합이 됐는데 이 금과 이 금이 비경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책에 있는 거라 그대로 예를 들었지만 요렇게 합의됐다고 반드시 이건 이복 형제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세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건 이거예요. 하여튼 편인이 겹쳐 들어온다든가, 예? 편인이 겹쳐 들어온다든가, 정제가 겹쳐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복 형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계묘, 을축, 정축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도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쌍둥이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그 십신론에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요. 십신론에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만 이 편인이 많은 사주, 이 편인이 겹친 사주, 이 편인이 겹친 사주들이 이복 형제가 있든가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주도 이복 형제가 있거나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정화인데요. 자, 요게 목생화, 편인이죠. 여기도 지금 묘가 이게 음목인데 목생화, 이것도 편인이죠. 이렇게 편인이 겹쳐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 또요. 편인이 겹쳐 있는 사주들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사주요. 수생목. 이게 다 편인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편인이 겹쳐 있을 때 이제 일단 의심을 하세요. 이런 사주들은 요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쌍둥이일 우려도 많고요. 제가 요 쌍둥이 사주는 나중에 그 고급 실전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쌍둥이 사주들이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역학에서 어떻게 보냐면 동시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몇 분 차이로? 근데 뭐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거의 동시에 태어나는데 쌍둥이들이 크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쌍둥이가 크게 된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 왜냐하면은 한 운명을 둘이 논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쌍둥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 자손이나 여러분들 자식이 결혼할 때 진짜 뭐 아주 죽기 살기 못 사는 거 아닌데면 중매한다면 쌍둥이라면 여러분들 꺼리죠. 그것도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둥이도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쌍둥이들이 그 운을 논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꺼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삼합에 요거하고는 삼합은 아니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이복 형제가 있는 걸 아는 예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조금 어려운데요. 나중에 우리가 고급에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참고로 우리가 이 삼합을 가지고요, 삼합이나 반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사주가 있어요. 좀 부끄러운 건지 뭐 제가 그렇게 효성스러운 사람도 아닌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내가 내 사주를 가만히 봐도 나도 시가 식신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모실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사주예요. 사주에 재성과 식상이 합해서 들어오면 처와 장모를 같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처가 자기 어머니를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자기 처의 어머니를 끌고 온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는 장모를 끌고 오는 거죠. 장모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합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이거 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를 봐요. 요거만 갖고도 알 수 있어요. 요거만 갖고 딴 거 볼 거 없어요. 이 사주도 반드시 결혼을 하면은 처와 그 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남자 사주에 꼭 알아야 돼요. 남자 사주의 식신이 남자한테 식신이 뭐라고 했어요? 장모라고 그랬죠. 그럼 봐요. 여기에요. 이게 토생금, 이게 식신이죠. 예? 식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걸 봐요. 토국수, 요게 재죠. 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뭐예요? 신자 반합이 돼 있죠. 여기 만약에 진이 때문에 뭐 더 정확한, 더 100%죠, 이건. 더 100%죠, 신자 진이 때문에. 근데 진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반합이 돼 있죠. 반수국이죠. 그럼 잘 보세요. 반합인데 이게 반 뭐가 돼 있어요? 반수죠. 반수국 아니에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반수국이 아니면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이 수가 뭐야? 수가 토국수로 재죠. 토국수로 재야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 재가 부인이죠. 부인인데 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신자. 그럼 나는 결혼하면서 잘 봐요. 여기가 부인 자리인데 처자리인데 결혼하면서 여기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지금?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 장모가 들어가 있죠. 남자 사주의 식신이 장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처자리에 장모가 들어있고 반합이 돼 있고 이게 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면서 부인을 얻으면서 동시에 누구까지? 장모까지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혼하면서 장모를 모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볼 때 장모를 모시는 걸 불평하면은 불평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타고난 사주야. 그거를 벗어나는 길은 부인하고 이혼하는 수인데 이 사람은 이 부인하고 이혼하면 안 돼. 왜요? 부인하고 이혼하면 죄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기고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받아요. 좋아. 그렇잖아요. 장모도 어떻게 보면 부모 아닙니까? 그럼 여기 시에 들어가서 심자가 들어간다는 열로? 네. 열로? 네. 이게 아니고, 네. 이건 떨어져서 안 돼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인이 들어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해요. 이렇게 붙어서 있어서 반합이 됐을 때. 근데 이거는 돼요. 이거는 돼요. 여기가 지금 진이에요. 진이고 여기가 신이에요. 그럼 이렇게 신자진 완전한 수국이죠. 그죠? 이건 돼요. 그리고 이건 토생금 식신이죠.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삼합이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요. 반드시 우리가 반합이든 삼합이 됐을 때 얘기해요.
합이 안 됐을 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반합이든 합이든 이렇게. 자, 하나를 더 봐요. 지금 이런 일을 하나 더 보면 정사, 갑진, 정유 이렇게 있어요. 뭐 신은 볼 거 없고요.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요게 화극금, 재죠. 예? 요게 처예요. 요 자리에 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생토. 요게 상관이죠. 예? 이론적 상관 아닙니까? 근데 상관도 일단 뭐 식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한테는 식상이 다, 식신이든 상관이 다 저깁니다. 육신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장모라고 그랬죠. 근데 요게 이렇게 진유합금이 돼 있죠. 그죠? 합했잖아요. 육합으로 이렇게 붙어왔죠. 육합도 이것도 합이에요. 이 육합은 반합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반합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합을 봤을 때, 자, 자축합토, 그 다음에 인해 합목, 합목, 그 다음에 묘술 합화 했죠. 그 다음에 사신 합수, 그 다음에 진유 합금 했죠. 그 다음에 오미 합화. 이거 했잖아요. 우리가 다 했던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요게 천대 이렇게 둘이 합해갖고 하고 나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주들도 장모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합에 대한 게, 근데 반드시 이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내 처, 남자한테는,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처죠. 반드시 재성하고 식상이 합해서 와야 돼요. 만약에 식상하고 관하고 합하는 건 안 돼요. 관이 처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재야 돼, 재. 이해가 되겠어요? 재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합은 많아요. 합 많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인의 한목이죠. 예? 인의 한목입니다. 그런데 인의 한목인데 수생목, 요건 식신이죠. 근데 이건 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겁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의 한목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무조건 장모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식신하고 식상하고 뭐가 들어와야 돼? 재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임 같은 경우는 재가 뭐예요? 수국화, 화재, 화. 화가 들어와야 되잖아, 화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식신이 우선은 식신하고 재가 합이 돼야 돼요. 재가 합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봐세요.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좀 하겠어요. 이걸 봐요. 우리가요, 삼합에서 중심자가, 삼합이든 중심자가 수의 중심자는 자예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화의 중심자는 오예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자어충이에요. 그 다음에 목의 중심자는 묘예요. 그 다음에 금의 중심자는 유입니다. 그죠? 묘유충이에요. 이렇게 묘유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축, 자, 자축, 인,
여기가 일요래요. 인묘, 진,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예요. 그때 꼭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좌오충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각선으로 충이 되어 있어요. 봐요. 대각선으로. 자, 인신충. 이건 목이고 이건 금이죠. 인신충이죠.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신사해충, 사해충, 대각선으로. 이거는 화구, 이건 물안이에요. 수국화네. 그러니까 사해충이죠. 대각선으로 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인신. 그 다음에 좌오 묘유충.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미충, 충미충. 진술충, 진술충. 반드시 대각선으로 충이 돼 있어요. 여기의 원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합은 봐요. 합은. 이렇게 합하면 자축합토죠. 그죠? 둘이 합해서 자축합토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하니까 인해한목이죠. 수생목, 이 물이 이 인해 흡수돼서 수생목이 되니까 인해한목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합하니까 뭐야? 묘술 합화가 된 거죠. 육합에서 묘술 합화죠. 그죠? 대각선으로는 충이 돼 있지만은 이렇게 그룹으로는 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 진유합금이죠. 대지에다가 싹을 틔워서 싹을 틔우면 열매를 맺어갖고 결국에 뭐예요? 금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진유합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신합수죠. 사신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미합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손잡고 있을 때는 합이고 이렇게 멀리 대각선일 때 무조건 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요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요거는 육합 육충이에요. 그죠? 6가지 합 육충. 그죠? 좌오충, 묘유충. 인신충, 사해충. 육충이죠. 그죠? 충이 6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은 육합. 이렇게. 그래서 육합 육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 충이 있을 때 충이 어떻게 나쁘냐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국에 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십신으로 어떤 충이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때 인신사해충은 역마충, 좌오묘유는 도화충, 진술충미는 화개충, 그 의미를 갖고 어느 궁이 충이 됐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역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만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 예? 뭐든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그래. 아무리 진리라도 한 가지 예외는 돌연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외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주를 볼 때 51만 8,400개에서 그걸 갖고 우리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경우는 그 원리가 안 맞아. 그 원리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야, 그 사주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사람이 이 역학은 욕심을 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내 사주에 돈복이 없구나, 처복이 없구나. 그래서 아주 내가 욕심을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논밭이 나가고 중이 돼 있어. 그 사람한테 나쁠 일이 생겨봐야 뭐가 나쁘겠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사주가 수로만 돼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운이 좋을 때 그냥 산속에 나무 속에 가서 살아.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나쁜 수운이 온다 그래도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사는데. 그렇게 마음을 선하게 먹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살 때는 그 사주 원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올바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사주련은 욕심이 하거냐. 사람이 나쁘게 되려면요, 욕심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나쁜 운이 기우는 거고,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원리를 또 아셔야죠. 여기서 이걸 갖고 할 때, 지금 육합, 육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인묘진, 요렇게 합하는 요게 목국이야. 요걸 방위합이라고 그러고,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요쪽을 목국이고, 요쪽이 방위로는 동쪽이고, 또 계절적으로는 몸이에요? 봄이에요.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목국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합하는 거, 요렇게 사오미. 요거는 화국이고, 방위로는 남쪽,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합하는 건 신유술, 금국이야. 금국이고, 요거는 서쪽, 결실의 계쪽이에요. 결실의 계쪽, 금국이고, 서쪽이고, 방위로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는 뭐예요? 가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자축, 요거는 수국이에요.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고 방위로는 북쪽이에요. 요게 계절에 대한 합이에요. 그런데 이 인이라는 인묘진 목국은 요렇게 우리가 생성과 소멸과 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묘진, 인묘진을 해묘미, 이렇게 해묘미, 즉 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묘미. 요것도 목국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이 삼합, 즉 목국의 생성과 왕과 소멸을 따지는 삼합이라고 그래요. 해묘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묘진이나 해묘미나 그 해석은 똑같이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들어있던 반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합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오미, 화국. 사오미가 화국이에요. 사오미가 화국인데 요거를 인오술, 인에서 시작해서 인오술, 술. 그러니까 이거나 인에서 시작해서 인오술, 인에서 시작해서 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끝나. 이거나 같은 화국이야. 요것도 반화국, 요것도 반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신유술, 금국이에요. 신유술. 근데 요거는 자, 사유축, 사에서 시작해서 4월에 꽃이 펴갖고 열매를 맺고 씨를 얻어서 내년 봄에 파종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사유축이야. 요것도 반합, 반궁국이 똑같은 거예요. 다 같아요. 똑같이 금국이야. 그리고 반궁국도 요렇게 있을 때 다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해자축. 해자축이 수국이야. 해자축. 근데 이거는 자, 신에서 신자진. 신에서 시작을 해서 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수국이야. 그리고 요것도 반수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해석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자, 요렇게는 사해충이고 요렇게는 일해한목이죠. 합하고 충하고 어느 게 우선이냐? 무조건 합이 우선이에요. 합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먼저 인해한목이 우선이야. 사해충은 나중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사해충이 아주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아니야.
충은 충대로 있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가 울던 인의 한복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왜 사주를 보면 충하고 합이 섞여 있죠? 이때는 무조건 충이 우선이에요. 잘 봐요. 하나 더 해볼게요. 사주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충미충이 이건 자축이죠. 합토죠. 예? 이 충미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뭐가 이 사주는 뭐가 우선 자축이 합이 우선이에요. 합이. 근데 이제 이거 왜 문제가 되냐? 합이 우선이라도 자축합토죠. 합이 돼도 자축합토니까 이게 충의 의미를 그대로 살아 있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는 무게합하고 이렇게는 정계충이죠. 그때 이 정계충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무게합하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하고 충하고 있을 때 뭐가 우선이다? 무조건 합이 우선이라고 생각. 틀림없어요.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충대로 남아있지만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일단 합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합을 우선으로 해서 사주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해석하는 의미가 물론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앞으로 우선 십신의 개념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비견은 형제인데 비견의 의미, 겁재는 형제인데 그 겁재의 의미, 그 다음에 식신은 일이고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남자한테는 장모고 상관은 뭐고 상관은 여자한테는 아들이에요. 근데 식신이나 상관은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 분석이 애매모호하지만 하여튼 의미. 그 다음에 편재, 정재 의미, 편인, 정인의 의미, 편관, 정.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개념도 꼭 알아야 돼요.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꼭 아시고 십신의 개념은 반드시 알아요. 사주는 기본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국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충국의 원리 잘 했죠? 인신사의 역마충, 근데 도화충,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계충. 그런데 그 의미에다가 뭘 고요? 어느 궁이 충이냐. 그 다음에 십신의 의미, 즉 식신이 충이냐, 관이 충이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의미를 꼭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합의 원리. 삼합을 포함해서 이거를 포함한 합의 원리. 우선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사주의 기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들여다보세요. 그럼 어렴풋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거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 사주를 이제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용신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식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해서 용신이 돼야지 좋은 거예요. 그럼 용신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0페이지 우리 교재 100페이지까지 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공망의 의미를 하겠어요. 도대체 공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